Part 6 3부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135번 문제는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는 그 문장이 아니라 그 앞문장, 뒷문장에서 그 근거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에 135번 빈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 문제에 대한 근거는 그 뒷문장에서 나옵니다. 이해했을까요? 자, 그러면 135번 우리가 빈칸으로 추론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as는 뭐뭐 하듯이 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우리 지역 로컬에 지역 쇼핑객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 다이아몬드몰 있죠. 우리 D몰. D몰이 현재 겪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큰 빈칸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빈칸으로 넣어야 할 것은 이 다이아몬드 몰 있죠. D몰. D몰이 현재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넣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A는 위기, B는 감소, C는 변화, 변경사항, 레빗, 조사, 점검 이런 거. 자, 이 D몰이 겪을 사항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죠? 이 문장을 보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뒷문장에서 추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뒷문장 해석하겠습니다. 뒷문장에서 now that이라는 친구를 잡아야 돼요. now that은 뭐뭐이기 때문에 란 뜻이 가능합니다. 또는 뭐뭐이므로. 자, 뭐이므로 그곳이 이시 가르치는 건 우리 D몰이겠죠. D몰이 닫혀 있었대요. 한 달 정도? 그랬으므로 이 D몰의 경영진들이 밝혔다라는 거죠. 뭐라고? 그 보수공사는 잘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D몰이 겪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renovation. 보수공사 맞나요? 자, 그럼 renovation을 뭐라고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을까요? A번부터 DAB까지 정답은요? 정답은 C입니다. 자, 보수라는 거는 이전에서 이제 현재로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보수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C이죠. 36번 들어가겠습니다. 36번 문제에서는 문장 삽입이라는 거를 알았으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이 중요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36번의 앞문장 볼게요. 자, 앞문장을 한번 해석하기 전에 중요한 게 컴마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 사이에 컴마가 주어지죠. 이거는 우리 하우스 랩이 지금 보면 첫 번째 스펠링이 대문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셀리처럼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하우스 랩이 누군지 모를까봐 컴마로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이 하우스 랩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탑이니까 최고예요. 최고의 가전제품 소매 업체랍니다. 자, 이런 하우스 랩이라는 곳이 있는데 소매 업체는 no doubt, 의심 없이 뭐 할 것이다? 끌어당길 것이랍니다. 누구를? 많은 사람들을 뭐래? 됐습니까? 자, 그럼 136번 앞문장을 살짝 정리를 해봤더니 핵심은 이 하우스 랩이에요. 그죠? 이 하우스 랩. 자, 하우스 랩이라는 곳은 알 수 있는 게 인기 소매업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라고 했으니까 이 모래 이해했죠? 자, 그리고 나서 136번 뒷문장 보겠습니다. 자, there be라고 하면은 있다란 뜻인데 already니까 이미 있었다 이거예요. 자, 무엇이 있었나요? speculation, 추측이 있었대요. 어떤 추측인지 대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that 이하, 그러니까 that 이하라는 건 that부터 inference까지.
자, 요 마침표까지 that 이하라고 본다면 이 that 이하라는 추측이 있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that부터 문장 끝까지는 추측인 거예요. 자, 이미 어떤 추측이 있었냐면 그곳이 차지할 거라는 추측이 있었대요. 차지할 거래요. 무엇을? 공간을. 근데 어디의 공간이냐면 정문 왼쪽에 있는 공간이요. 자, 그러면 136번 뒷문장을 요약했더니 추측이 있네요. 자, 근데 뭘 할 것이다? 중앙, 잠시만요. 정문 왼쪽 공간 차지.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그 정문 왼쪽 공간을 차지하는 곳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시라고 나왔잖아요. 그것이. 근데 지금 문맥을 보면은 이거는 치면 안 되겠다. 다시 갈게요. 136번 보면은 앞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하우스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하우스랩이 인기 소매 업체다. 그리고 나서 136번 뒤에를 봤더니 그곳이 정문 왼쪽 공간을 차지할 것이다. 정문 왼쪽 공간은 어때요? 딱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해해요? 어떻게 보면은 감이 바로 왔을 수도 있는데. 자, 136번입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B입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자, given이 무엇을 고려해 보면 이란 뜻이 있어요. 무엇을 고려했을 때 라고 해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곳에 profit이 이익이에요. 이익을 만들 잠재성을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은 뭐 할 것 같아요? 가질 것 같아요. 프라임이 가장 좋은 이란 뜻이거든요. 가장 좋은 위치를 가질 것 같다. 어떻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건 어디냐면은요. 자, 우리가 방금 정리했었던 이 하우스랩이에요. 자, 이 하우스랩이 인기 소매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몰에서 중요한 자리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인기 업체니까 이익을 만들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은 여기서 갖는 이시 가르치는 것도 하우스랩이겠죠. 이 공간은, 이 업체는 중요한, 좋은 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36번 뒷문장을 봤더니 추측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있는 추측은 정문의 왼쪽 공간을 차지할 것이다. Space, location. 유념죠? 자, 그럼 나머지 문장이 왜 답이 될 수 없는가 보겠습니다. 자, A. 쇼핑몰의 최종, final이면 최종이죠. 최종의 평면도는, 평면도? 지금 평면도 얘기가 왜 나오나요? 다음에 C. Hundreds of customers. 수백 명의 고객들이, 고객들? 언급 나왔을 수 있죠. 그죠? 인기 소매 업체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빈칸 계속 뒤를 볼게요. 자, 수백 명의 고객들이 참석했다. 참석? 무엇에요? 오프닝 개업식, 그러니까 개업식에. 오프닝 세레머니에. 그랬을 수 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정말로 고객들이 개업식에 참가했을 수 있죠. 자, 근데 뭐 해야 돼요? 빈칸 뒷문장에 이 오프닝 세레머니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빈칸 뒤에는 36번 뒤에서는 그 왼쪽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에 데이빗. 자, 메이슨이라는 친구는 보통 뒤에 지금처럼 텍사스처럼 공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점을 둔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텍사스에 본점이 있는 그것의 메인 스토어, 본점은 자, 무엇이다? 15,000 제곱피트 이상이다. 제곱피트 왜 나오나요? 이해해요? 정답은 B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35번, 36번을 풀기 위해서 제가 해석한 정도와 그리고 이제 직접 문제 푸셨을 때 해석한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다음 37번, 8번 문제가 저는 뭐라고 판단했어요? 문법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법에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해석만 할 겁니다. 자, 일단 37번 가요. 자, few냐, much냐, many냐, little이냐 이것부터가 일단 확 막히죠. 제가 이거 오늘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는 이 친구 뒤에 있는 명사를 기준으로 먼저 구분을 해봅시다. 자, 어떤 명사에는 이제 어나 또는 이 명사 뒤에 s를 붙입니다. 그죠? 대부분의 명사는요. 자, 그리고 어떤 명사는 앞에 어나 s나 es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이들의 차이는 뭔가요? 셀 수 있냐, 없냐입니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제가 결론만 드릴게요. 자, 명사 뒤에 s나 es가 붙는다라면 얘는 셀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few와 many예요. 됐나요? 다음, s나 es가 쓰이지 않은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little, 그리고 much입니다. 자, 이 친구 뒤에는 어는 오지 않을 거라 명사에 s가 붙었냐 붙지 않았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건 암기해야겠죠? 자, 그럼 예를 들면은 water, 물은 셀 수 없죠. 물 하나, 물 두 개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water 앞에는 뭘 써야 돼요? little이나 much를 써야 되죠. 근데 북은요, 책은 셀 수 있죠? 그러니까 few나 many를 쓰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들의 차이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그럼 few와 many, little과 much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few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many는 많은. 다음 little도 없는, much도 많은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필기한 내용 있죠? 이거는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저한테 보내주실 과제에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단어 정리하죠. 우리 지금 정리하고 계시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장 정리하죠. 문장 구조 어려운 거, 해석 내가 한 거랑 얘가 한 거랑 다른 거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 Part 6에서 핵심이 되는 이 문제에 대한 이론 있잖아요. 이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37번 문법 문제여서 제가 이거랑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 필기하면서. 이걸 이론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 이론들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일단 다시 정리를 하겠죠. 정리하시고 나서 꼭 하셔야 될 거는 백지 시험 한번 보실게요. 자, 백지 시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죠. 핵심은 내가 이 필기를 보지 않고도 이거를 말로 또는 글로 쓸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이론에 대한 내용을 암기를 하고 그걸 내가 직접 말로 또는 글로 쓸 수 있을 때, 내가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내가 아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보기만 하는 거는 익숙해질 뿐입니다. 익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또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백지 시험 보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과제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자, 37번. 그래서 저는 빈칸 뒤를 봤어요. 빈칸 뒤에 명사를 봤더니 information이래요. information. 얘 뜻이 뭐예요? 정보. 정보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습니다. 정보가 쓰인 그러니까 종이. 종이는
종이는 약간 물질로서는 셀 수 없다라고 보는데 신문이나 이럴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자, 이 친구 명사 뒤에 s가 있으면은 few나 many, s가 없으면 little이나 much. 이해하세요? 자, 그럼 빈칸 뒤에 보니까 information에 s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서 뭐랑 뭐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few와 many를 제거해야 됩니다. 왜요? 명사 뒤에 s가 없으니까요. 자, 다음 much는 많은, little은 없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들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앞문장부터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잡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while이에요. 자, 얘는 뭐뭐인 반면에 란 뜻이에요. 자,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정보이지만 그런 반면에 그 보수공사에 대한 다른 정보들은 드러났을까요?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 보수공사는 어때요? 이 보수공사에 대한 정보는 드러났지만 그러니까 이 하우스랩과 관련된 정보는 드러났지만 그거 외에 다른 정보들은 그렇지만 뭐 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문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37번에 release는 뜻이 뭐죠? 드러내다, 발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발표되지 않았다라는 문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 거의 뭐뭐가 없는 이라는 little이 들어가는 게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37번 문법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집중하세요. 자, 일단 few냐, much냐, many냐, little이냐 이 친구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었던 거는 뒤에 있는 명사에 s가 있는가 없는가. 명사에 s나 es가 있다라고 한다면 few랑 many, 만약에 명사에 s나 es가 없다면 much와 little 중에서 고민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7번 빈칸 뒤를 봤더니 다른 정보라는 information에 s가 없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37번에 뭐와 뭐를 few와 many를 제거를 해줬고요. 지금 문맥상 이 하우스랩이라는 곳이 좋은 자리에 위치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37번부터 보니까 while이 뭐뭐인 반면에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정보이지만 그렇지만 보수공사에 대한 다른 정보는 드러났다,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게 문맥상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빈칸에는 드러나지 않은,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인 little이 정답이 됐다. much는 많이 드러나다 라는 문맥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138번입니다. 자, 일단 138번에서 제가 잡아야 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 큰 그림을 먼저 봐드리기 위해서 쭉 뒤를 보니까 for instance가 있어요. 콤마와 콤마가 있죠. 자, 얘는 예를 들어 라는 뜻인데 이런 친구들은 문장 맨 앞에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없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문장을 보실 때요. 보기를 봤더니요. 일단 세 보기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A, B, 데이빗은 WH가 붙었습니다. 자, 근데 C에 this라든지 뭐 these, those 이런 친구들 있죠? 자, 이런 친구들과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WH 붙은 이런 친구들은요. 얘를 기준으로 동사가 총 2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this나 these나 those는 동사 2개를 연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138번이 문장 맨 앞에 시작이 됐죠. 그리고 마침표는 여기 있어요. 맞나요? 네. 마침표를 기준으로 동사가 몇 개인지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동사는 will undergo.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is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C는 정답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해했을까요? 자, 그러면 what, whether, who의 차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whether이라는 친구는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와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what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서 주어가 없거나 who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가 없어야만 해요. 법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결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오는 문장이 대부분의 문장이잖아요, 사실. 그죠? 자, 이런 문장을 우리는 완전하게 예쁘게 읽다, 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르고요. 주어나 목적어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완전하지 않고. 그래서 얘를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절이다 라고 책을 보시면 쓰여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whether이냐 what who냐를 볼 때 먼저 봐야 할 건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잘 왔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봤더니 빈칸 뒤를 보세요. 자, 지금 will undergo를 잡았죠?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주어 목적어가 왔나요? 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단어를 몰랐어도 상관없습니다. 더라는 관사가 왔고, 그죠? 더라는 친구가 왔고, undergo 뒤에도 어라는 친구가 왔으면 얘는 무조건 명사지 않아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도 뒤에도 명사면 주어 목적어일 확률이 99.9%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푸드코츠가 뭐 할 것이다. 마침내 진행할 것이다. 무엇을 꼭 필요했던 확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B. 자, 38번 다시 해설할 테니까 딱 집중해 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빈칸을 기준으로 문장이 한 문장인데 동사가 두 개가 나왔다. 그래서 this는 정답이 될 수 없고 what과 who는 뒤에 불완전한 절, whether는 뒤에 완전한 절. 빈칸 뒤를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더라. 그래서 정답은 B. 자, 실제로 제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했던 정도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whether이라는 친구의 쓰임을 한 번 더 공부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문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138번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요? whether이 들어가죠. 자, whether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쵸? 이 친구 자체가 이 문장의 진짜 주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whether부터 주어, 동사, 목적어, 이 whether절 자체가요. 그리고 is가 진짜 동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본동사.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for instance는 예를 들어 문장 맨 앞에서 끌고 와서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어 뭐가 뭐한지는 그 푸드코트가 결국에 마침내 진행할지 아닐지는 whether은 인지 아닌지란 뜻이거든요. 마침내 진행할지 아닐지는 무엇을 진행을 해요? 꼭 필요된 확장을 진행할지 아닐지는 still known. 뭐 하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았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지문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웠었던 단어 위주로 그리고 제가 접근했었던 방법 그대로 똑같이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복습을 하고 접근법을 활용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 지문 해설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세 번째 질문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문장 삽입, 어휘 문법이죠. 자, 어휘 문제는 앞뒤 문장에서 근거가 나올 거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39번의 위치입니다. 여기죠. 지문 중간에 위치되어 있고요. 얘가 어휘 문제라는 점에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꼼꼼히 봐줄 겁니다. 자, 39번 앞문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증가시켜 줄 거야. 무엇을 증가시켜 줄 거냐? 우리 스탠다드는 표준이죠. 표준, 매년 주어지는 연간 보너스 알죠? 상여금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너스라고 얘기를 다 알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 매년 주는 그 보너스를 몇 %까지 너의 셀러리면은 월급이잖아요. 연봉이나 이런 거, 돈 받는 월급, 연봉. 네 연봉의 2%까지 올려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39번 뒷문장을 봤더니 그것은 1%였어랍니다. 아, 큰 틀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증가시켜 줄 거는 보너스죠. 이 보너스를 너의 연봉의 2%까지 위리니까 올려줄 거고 39번 뒷문장을 봤더니 워지는 과거에는 1%였다라는 건 보너스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139번에 들어갈 문맥은 과거에는, 이전에는 이런 문맥이었어야 됐을 겁니다. 자, 139번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139번의 정답은 A. 단어 뜻을 아신다면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자, A부터 갈게요. 자, 이전에, 과거에, 이전에. 과거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전에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다음에 B, conversely. 정반대로, 역으로 라는 뜻이죠. meanwhile, 그동안. 다음에 name it, 적당하게, 알맞게. 자, 모르는 단어는 다 이제 동영상을 멈춘 상태에서 정리가 들어간 후 그리고 고쳐보시고 그리고 지금 해설을 듣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음 그렇게 139번 문제가 풀렸습니다. 자, 그러면 139번 문제를 풀고 나서 140번 문제가 뭐라는 걸 알았어요? 문장 삽입 문제라는 거 아셨죠? 근데 지문이 지금 총 3개의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 문장이었고요. 이 문장 앞은 공교롭게도 139번 문제를 풀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보너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과거의 보너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앞으로의 보너스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다. 그러니까 핵심은 너의 보너스 이야기다. 그리고 나서 40번 문장 삽입을 해봐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 패턴에 따르면 보너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문장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하세요? 자, 그럼 140번 문장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this 이런 거 좋아요. 자, 이것은 this는 참 좋은데 자, 이것은 우리의 가장 높은 highest니까 profit은 뜻이 뭐예요? 이익. 아니 보너스라고요. 보너스인데 이익 증가입니다. 10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의 증가입니다. profit은 보너스가 아니죠. 우리는 너의 연봉의 2%를 줄게 라는 건데 그게 보너스가 아니라 그것이 이익이다. 자연스럽지 않죠? 다음에 B. 자, 회사는 donate 뜻이 뭐예요? 기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부할 것이다. 기부할 수도 있죠. 이 회사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문 속에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문에서는 보너스 이야기만 했습니다. 다음에 C. 선택된 지원자들은 가끔 뭘 해야 돼요? extra hours, 초과 근무. 지금 보너스 얘기하는데 후보자들, 뭐 overtime work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Navy, 정답이겠죠?
자, 데이빗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보너스여야겠죠? 자, 보너스는 포함이 될 거라는 거죠. 무엇에요? 너의 마지막 페이첵이 뜻이 뭐냐? 급여예요. 셀러리요. 단어 정리하세요. 마지막 급여에 포함될 것이다. 어디에? 이번 연도에. 아, 그렇구나. 보너스를 주긴 줄 건데 이번 연도 마지막 급여 12월에 내가 줄게 보너스. 이거죠. 이해하세요? 이렇게 문장 삽입이요. 제가 설명드리는 이 포인트만 잘 본인 걸로 만드시면은 오답률 확 줄 거예요. 41번 가겠습니다. 41번을 보시면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앞문장이 매우 중요했다. 앞문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자, 일단은 혼자서 또 고쳐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존중하기 위해서 141번 문장부터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보너스 얘기하고 있나 봐요. 자, 보너스는 뭐가 될 것입니까? 계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무엇을 사용해서요? 너의 새롭고 더 높은 빈칸을 사용해서 계산이 될 것이다. 자, 보너스는 무엇을 이용해서 계산이 될까요? A. 가격, 위치, 다음에 연봉, 질. 자, 무엇에 따라서 계산이 될까요? 그거에 대한 근거 앞문장에 있습니다. 자, 근데 앞문장에 뭐 잘 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잘 하셨을 수도 있는데 문장 구조가 좀 어려웠고요. 해석도 뭘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앞문장 제가 좀 예외적으로 문장 구조 좀 꼼꼼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in case 있잖아요. in case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뭐뭐인 경우에 만약 뭐뭐 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냥 i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만약 뭐 한 경우에냐면 만약 너가 뭐 하고 있다면 궁금해하고 있다면 if가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if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오면 되는데 if 뒤에 주어 동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헷갈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조를 보셔야 되냐면 if 뒤의 주어는 pay raise까지예요. 얘가 주어인 거예요. raise가 물론 동사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인상이라는,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 있죠? 증가라는 이제 명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주어가 왔는데 그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온 게 아니라 또 다른 주어가 왔죠. many of you 란 주어가 왔고 received 란 동사가 왔잖아요.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 돼요. 주어가 왔는데 그 동사가 오기 전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왔다. 그러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이렇게 소괄을 열고 닫아주면 됩니다. 얘가 many of you가 raise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해보니까 자, 만약에 너가 궁금해 한다면 뭐인지 아닌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 임금의 증가가, 근데 임금 증가를 누가 받았던 거예요?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받았었던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해해요? 자, 많은 너희들이 지난주에 받았었던 그 pay raise 있죠? 임금 인상분이 factor into 라는 친구가 B랑 ED를 같이 가지고 오면은 고려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고려되는지 아닌지 궁금해 한다면 무엇으로? 보너스 X에 고려가 되냐 안 되냐라고 너가 궁금해 한다면 그 대답은 yes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크게 봅니다. 자, 따라오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if라는 친구와 같다 했잖아요. 만약 뭐뭐 한다면. 그래서 이 in case가 amount까지가 in case 절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문장 해석 위주로 보겠습니다. 만약 너가 궁금해 하잖아요. 뭐를 궁금해 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받았었던 그 임금이 인상한 거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한 달에 150을 받았는데 뭐가 됐어요? 내가 임금이 인상했다. 200을 갑자기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이런 임금 인상이 150 받던 게 200이 된 게 고려가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무엇에요? 보너스에. 아, 이제 이해했죠? 그러니까 150 받던 내가 갑자기 200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50이 추가됐죠. 이게 이번에 받게 될 보너스랑 관련이 있냐? 그러니까 즉 내가 50만 원을 이번 달에 더 받았으니까 보너스가 좀 주나요? 이런 게 궁금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궁금하시다면요. 그 대답은 yes입니다. 아, 그러니까 150 받던 내가 200을 받았던 이 상황이 고려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뭐야. 보너스를 줄 거면 그냥 주지. 내가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받았었던 이 임금 인상을 고려해서 뭐를 주겠다라는 거죠? 보너스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문장 우리 계속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보너스는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사용해서 계산이 되겠어요? 요거. 나의 임금이 증가한 거 있잖아요. 임금 인상. 내가 150인데 200 올라간 거. 이거를 계산해서 주어질 거라 이거죠. 자, 그럼 임금 인상, 임금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141번 정답은요? 정답은 C. 괜찮아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141번 앞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셨을지가 살짝 의문이에요. 그만큼 좀 까다로운 문장이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거,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하는 거는 더 깊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신다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 깊이로만 설명을 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오늘 만든 특강 외에 좀 추가로 공부하실 자료 동영상을 따로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자, 142번입니다. 자, 142번은 당연히 문법 문제죠. 최대한 쉽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142번에서는요. 가장 먼저 please를 봐야겠죠? 자, please라는 친구 뒤에는 동사가 올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왔어요? come이라는 동사가 왔고 and라는 친구가 왔어요. 자, and 뒤에 뭐가 왔나 봤더니 C라는 동사가 왔습니다. 맞나요? 와서 보세요 이거잖아요. 해석은 뭐 깔끔해요. 자, 근데 and라는 친구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and 뒤에 있는 친구와 앞에 있는 친구 똑같은 걸 쓸 수 있어요. 명사 and 명사, 형용사 and 형용사, 동사 and 동사. 이해했어요? 그래서 원래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만 올 수 있지만 and를 기준으로 동사가 또 온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동사가 또 올 수 있나요? 없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빈칸에는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142번 A번부터 대입이까지 동사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요? C. A와 B와 데이빗은 동사입니다. 근데 let이라는 동사 앞에 to가 붙으면 더 이상 얘는 동사가 아니죠. to let은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네요. 와서 보세요. 나를 이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가 question이 있는지 아닌지. 자, 이렇게 세 번째 지문에 대한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문에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정도로 제가 꼼꼼히 모든 문제 해설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모방입니다. 모방. 제가 접근하는 방법을 모방해 보세요. 아, 얘가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보고 이렇게 추론했네. 이거를 계속해서 복습하시고 떠올려 주시는 게 지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정리했던 단어 다시 한번 쭉 훑으시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접근했었던 이 4개의 문제를 어디를 보고 어떻게 추론했는지 본인 걸로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마지막 지문이죠. 모르는 단어 정리해 보시고 암기해 본 다음에 그거랑 관련돼서 다시 한번 문제를 고쳐 보시거나 아니면 모든 문제를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답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이 모든 문제를 다 준비했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쉬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마지막 수업은 물 한 잔 좀 하시고 스트레칭 좀 하신 다음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해설은 마지막 동영상에서 이루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